비행기 공포증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난기류 등으로 비행기 타기 무서워하는 현상인데요. 얼마 전 한 여객기가 난기류로 급강하면서 승객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가 이런 난기류 발생 빈도를 높일 수 있다는데 오늘 전문가 모시고 관련 이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식 항공안전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최근 런던에서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지만 싱가포르를 향하는 여객기에서 난기류가 발생하면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자가 나오는 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무려 1,800m나 급강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예. 이 수치가 제가 잘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데 얼만큼 급강한 건지 그리고 또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이거 데이터를 보면 1,800m를 약 3분 동안 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항공 쪽에서 분석하는 이제 수치로 보면 1,800 fpm, 약 600m를 1분에 강화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치는 사실 상승하거나 우리 착륙을 위해서 접근할 때 보통 뭐 2,000 fpm까지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생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였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물리 공식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속도 공식, 뭐 V는 AT, 뭐 이런 아마 공식을 들었을 건데요. 속도는 가속도와 시간의 곱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800m를 3분에 내려왔으면 약 시속 72km의 속도고, 그거를 만약에 1초 내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 G가 36G에 해당되는 그런 강력한 G포스, 우리 중력 가속도고요. 또는 3초 정도에 발생됐다 그러면 8G, 뭐 전투기 조종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중력 가속도가 되거든요. 우리 뭐 바이킹 타더라도 2 내지 뭐 2.5G, 뭐 그다음 0G 정도인데 이거를 또 플러스지도 않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마이너스 G, 네거티브 G를 받으면 일반인들이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면 몸이 이제 붕 뜨게 되고 그 충격으로 빠른, 그러니까 그냥 떠서 부딪힌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속도로 천장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나고, 또 마이너스 G를 걸리면 피가 위로 쏠린다든지 아니면 심장 같은 게 굉장히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심장마비로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난기류라는 게 소장님 어쩌다가 발생하는 거예요? 난기류는 뭐 기상현상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구를 돌다 보면 각종 온도 변화, 그다음에 우리 제트 기류, 그다음에 뭐 우리 무역풍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비행기라는 것이 뭐 바람 없이는 갈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 난기류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제트 기류가 적을 때는 뭐 200km, 많을 때는 한 350km의 속도로 불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가면 충격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걸 잘 몰라요. 그러나 난기류 속 바로 밑에 지점이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 그 뭐 성 이순신 장군의 그 울덜목 그 물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측류 밑에 흐르지 않은 바람에 따라서 막 역류가 생깁니다. 그 내에 비행기가 혹시 들어가면 굉장히 심한 흔들림이 생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상층 제트와 하층 제트의 뭐 뒤섞임 현상 같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난기류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제 여객기 기장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난기류를 좀 조종사 입장에서 피할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조종사는 제일 먼저 기상 정보를 먼저 받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기상 정보를 받을 때 항로에 대한 거, 그 주변에 대한 어느 정도 제일 많이 흔들리나 구름이나 뭐 썬더스톰, 우리 네오가 있나 이런 걸 계속 보호를 받거든요. 그걸 뭐 3시간, 6시간, 12시간 자료를 받는데 그걸 보고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 항로 또는 비행 고도를 운항 이제 관리사한테 통보를 해서 변경을 요청해서 피해 가도록 합니다. 또 공중에서도 기상 레이더를 통해서 피행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청천 난류라 그러죠. 클리어 에어 터뷸런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 보이지도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들어가면 대응하는 시간이 워낙에 짧습니다. 뭐 불과 2 내지 3초 정도의 여유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또 조종사들 하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뭐 시트벨트 이제 작동 등을 온해야죠. 뭐 속도를 줄여야죠. 엔진을 또 좀 줄여주는 조작을 해야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하다 보면 실제
대응하다가 또 순식간에 또 난리를 벗어나는 또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완벽히 또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생한 것도 청천난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청천난류가 네. 또 내후에 접근했다는 얘기고 또 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럼 내후에 접근됐다 그러면 그건 이제 조종사의 약간의 좀 과실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내후가 있으면 내후는 강력한 상승 기류가 있기 때문에요. 최소한 풍상 쪽으로 네. 바람 부는 풍상 쪽으로 20마일 약 한 40km 정도를 벗어나서 비행을 하라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아마 또 그러지 못할 사유도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제 여름철을 앞두고 또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가 계획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도 난기류가 좀 심한 노선이 있다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지금 뭐 많이 발생되는 네. 지역이 일본, 오사카라든지요, 네. 아니면 하네다, 또 뭐 시드니, 뭐 이런 브리즈베인 이런 쪽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예. 그 발생되는 지역을 이제 우리 항공기상청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선진 항공기상 시스템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네, 지금 소장님께서 예. 자료를 하나 들고 오셨는데 이게 노선인가요? 아닙니다. 지역, 예, 심한 지역인데 지역들. 이제 예. 우리 뭐 중앙 아시아하고 이제 아시아 지역만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전 세계 지역을 다 표시했는데 빨간 곳일수록 더 많이 흔들리는 지역인데요. 그 내용인 우연찮게 요 그림과 실제 우리가 조종사들이 또 갖고 나가는 기상 청기도입니다. 네. 청기도에 검은 선이 제트 기류가 나타나는 지점입니다. 네. 그 지역이 우리가 말하는 하네다, 오사카, 또 밑에를 보면 브리스베인, 시드니 이런 지역과 거의 일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들이 실제적으로 해상의 그 기온 상승과 그다음에 육상의 또 기온 강화 뭐 여러 가지 겹치면서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아까 전 보도에 나오면 대한항공에서도 뭐 이렇게 회피한 네. 걸 하고 피해가고 서로 교신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상황에 도달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아까 보여드리고 있는데 가장 심한 곳이 또 남아메리카고 그리고 난기류가 심한 공항도 있습니다. 예, 네. 공항이라는 걸 주로 보면 육지와 바다가 접하는 공항. 네. 우리나라 같으면 제주도죠. 요새 제주도 바람 때문에 전편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로우 레벨 윈드시어 시스템이라 해서 적어도 돌풍을 이제 감지해서 비행을 아예 금지시키고 하는데요. 여기도 보면 오사카, 뭐 하네다, 크라이스처치 전부 바닷가에 있는 곳입니다. 그럼 바닷가의 온도 변화는 적고 수면의 온도는 적고 육지의 온도 변화는 심하기 때문에 풍향이 변하고 거기에 돌풍이 발생되고요. 또 뭐 비슈케크 같은 데는 분지 지역의 그 내용이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는 또 온도 변화에 따라서 상승 기류가 또 급격히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돌풍 같은 게 일어나고 착륙할 때 우리가 말하는 폭행, 고라운드를 실시하는 그런 네. 일들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과 바다가 만나는 좀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런 공항들이 좀 난기류가 심하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이렇게 좀 펴서 보니까 뭐 10곳 중에 한 5곳 정도가 우리 근접 일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장으로 좀 계시면서 이 지역들을 많이 다닐 일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예. 그때도 이렇게 좀 심한 난기류를 느끼셨나요? 이제 최근에 비행한 게 작년 네. 12월에 비행했는데요. 예. 한 3, 4년 전에 비해서 엄청 많은 이 기류 변화가 있습니다. 오. 도리 항로상에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공항 주변에 접근하면서 굉장히 난류가 심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폭행을 해서 착륙이 뭐 1시간 정도 지연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됐죠. 하여간 기상 이변이라는 말은 제가 뭐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예. 어쨌든 기상 변화가 굉장히 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일로 또 이제 비행 공포증에 떠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싱가포르 그 일과 좀 비슷하게 난기류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 네. 근래 뭐 이제 이 3월 달에도 발생했는데 실제 우리가 항공 사건 이제 연구 사례로 많이 쓰는 것이요. 이제 중앙항공에서 1985년도에 샌프란시스코 LA에서
타이페이에서 LA를 가는 비행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고도 약 한 35,000피트, 약 12km 지점에서 네. 급강해가지고 고도 2,500m까지 떨어져서 거의 지상에 충돌할 뻔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난기류가 발생이 되면 상승 기류라든지 아니면 그런 우리 날개에 받는 그 양력을 발생시키는 네. 그런 앵글 오브 어택 바등각이 있는데 그거를 밑에서부터 쳐올리기 때문에 네. 기체에 순간 실속이 발생이 돼서 마치 추락하듯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또 하나가 엔진도 공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엔진이 꺼지는 그런 현상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중앙항공 사건도 그때 엔진이 꺼지고 다시 또 엔진을 재시동하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 목적지까지 못하고 샌프란시스코에 긴급 착륙을 했는데요. 당연히 네. 다행히 다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 있어가지고요. 다치신 분은 경상 2분밖에 그때 안 계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안전벨트가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난기류 사고가 예전에도 있었고 또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고 또 소장님이 아까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난기류가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더 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계속 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추세로 보면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공 기상을 이제 예측하는 뭐 항공 기상이라는 것이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조금 요새 좀 안 맞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다시 또 최신 기상 정보를 자꾸 적용을 하면서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항공 당국이나 또는 항공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손님이 다친다는 건 고객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실제 항공 승객에 대한 그런 좀 불안감을 발생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도를 낮추면 결국은 또 연료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이제 과감하게 회피하고 경로를 벗어나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기에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사들도 난기류 발생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승객들 입장에서는 이 난기류가 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제 아까 말한 청천난류 같은 거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안전벨트 등이 꺼지면 이제 풀자 그러고 벨트를 이렇게 풀어놓고 편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사실 안전벨트를 항상 착용해 주시고 좀 불편하시면 약간 느슨하게 정도 하는 정도고요. 제일 좋은 건 타이트하게 이렇게 몸에 딱 맞춰서 하는 게 좋지만 그 10시간 뭐 이렇게 할 수는 도저히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푸셔서 뭐 화장실이나 몸을 좀 움직이실 때 제외하고는 안전벨트를 좀 착용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상황입니다. 항공기가 공중에서 기상 때문에 부서지는 일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심하시고요. 또 하나가 흔들리다 보면 위에 수화물들이 무겁다 보니까 수화물 칸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뭐 공중 충돌 브레이스 자세라고 하는데 그런 자세까지는 취하지 못하더라도 이 두부가 헤드 머리 부분이 다치면 또 큰 손상이 있으니까 손으로 그 정도 이렇게 감싸는 정도의 행동을 해주시는 것이 좀 그 자세가 뭐 딱 나와 있는 자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난기류가 발생했을 때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안전벨트를 꼭 착용을 하고 그리고 머리 부분이 다치지 않게 좀 보호하는 방법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윤식 항공안전연구소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